안녕하세요. 범브라운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표를 내놨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거 어마무시한, 정말 임팩트가 큰 그런 사건이 터진 건데, 당초 미국은 신용등급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이 돼버렸어요. 결국 최근에 이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은 미국 국채, 굉장히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반등하는 그런 어떤 엇갈린 행보를 보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 국가 브랜드 자체의 어떤 경쟁력 수준이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 시장의 공포 심리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채 시장의 자본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이 빠져나온 자본이 이 주식시장 나스닥으로 가야 되는데 나스닥 쪽을 다시 우회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상당 부분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심지어 뭐 반토막 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뭐 거의 뭐 실신할 정도로, 멘탈이 털릴 정도로 반토막 나는 이 주가 행보를 보이다가 겨우겨우 이제 머스크가 이 백악관 직무에서 살짝 한 발 빼면서 다시 이 300선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무디스가 오늘 발표한 이 미국을 향한 이 엄청난 경고성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굉장히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게 뻔하고요. 무디스는 미 신용등급을 A 단계에서 A1 한 단계로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뭐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의 이 두 쌍두마차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자본들을 미국 쪽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적인 어떤 골드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와중에 있다는 얘기고, 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 부채 증가죠. 이 무디스가 본격적으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 5경 700조 되는 어마무시한 빚을 감당할 이 여력이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가 붙은 건데, 백악관도 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낼 수밖에 없겠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고 바로 1분기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이 평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기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그런 어떤 논평도 내놓을 만 하고요. 미국 국가 부채가 무려 5경 744조 원. 읽기도 지금 겁날 정도로. 아니, 경이라는 이 액수의 단위는 정말 경을 칠 만한 그런 액수 아닌가? 36조 2200억 달러면 달러. 이게 그냥 이 한국 돈의 단위가 아니죠. 달러 단위이기 때문에 5경이 넘는 이 부채를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미국 경제 규모만 해도 뭐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의 1.2배인 36조 달러는 거의 뭐 미국 스스로 자이언트 미국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도 어마무시한 경제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짊어지고 가기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와중에 뭐 계속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내려서 부양할 수 있는 현금을 좀 살포를 해야 되는데, 헬리콥터에서 막 달러 뿌려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지속적 공급 충격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뭐 굉장히 엄중한 말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금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공급이 뭐 속속들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뭐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공급 충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2010년대보다도 뭐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고, 파월 스스로도 우리는 더 빈번하고 잠재적으로 더 지속되는 공급 충격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불확실성을 계속 던지는 거라. 이렇게. 경제 수장이 뭔가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 공포 심리를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이거 뭐 거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일단은 좀 경제 수장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각자 도생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 조인트까지만
일단 파월은 버티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를 지금 외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인상을 지금 관세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툴툴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탓하지 말라라. 니들이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 지금 상당히 시장은 안정돼 있다라는 어떤 상반된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역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좀 약세 현상으로 좀 가져가서 수출의 어떤 기조를 좀 확대시켜 보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만큼 지금 뭐 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좀 약세 현상을 보이다가도 다시 부쩍 올라선 이거 무슨 뭐 한여름에 잡초 올라오듯이 그냥 뭐 낮으로 베고 뽑아버려도 쑥쑥 올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엄청난 지금 강달러 양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고 지금 국채금리 부분 역시도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 자체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좀 안겨줘야 할 이 이자 부담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경 700조 되는 돈을 어떻게 갚아? 이자 주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트럼프 발목도 지금 잡힌 거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주가 부분과 지금 가상화폐 시장 이 쌍두마차를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한원의 발표가 또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고스란히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뚝 떨어지는 모습에서 다시 첩첩산중 아주 단단하게 쌓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트럼프는 절대로 나스닥 쪽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쪽도 자기 이름으로 민코인 낼 정도인데 트럼프 코인까지 나왔잖아요. 아들도 뭐 지금 주니어도 지금 트럼프 이 경제 아이콘의 혜택을 딱 보기 위해서 뭔가 이 코인에 관계된 자기 회사를 또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비트코인이 2억대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역시도 지금 여기 돈을 집어넣으신 분들 뭐 작년 말에서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뭐 유체 이탈 현상이 일으켰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금씩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상황, 이 자금의 흐름, 미국도 지금 빚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골디락스로 가는 엄청난 경제 부흥기를 겪었어도 이렇게 중내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어떤 자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무턱대고 빚 내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빚 내고 투자하고 연끌하더니 벌써 뭐 또 다시 대출 부분이 3조가 쑥 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월 말보다 1조 7천억 불었고요. 신용대출 4월 전체 증가액이 8천억 이상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5대 은행 뭐 보름세 뭐 3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황이 결코 만만하게 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보셔도 5월 달에 전월비 증감 대비 굉장히 쑥 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수준도 지금 변동금리가 5.45, 고정금리는 4.88 거의 뭐 5점 초반대에서 5점 중반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정상을 정복하면 깃발 꽂았으면 이제 빨리빨리 해 떨어지게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면 얼어 죽어. 동상 걸려. 금리가 그만큼 지금 기대만큼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지금 서울 뭐 아파트 시장이 다시 뭐 토제 뭐 해제되고 뭐 다시 재지정되면서 뭐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그 집을 그 고점에 물린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끌 부부 요즘 지옥에 삽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정말 한탄에 섞인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주담대 사업 그리고 신용대출 2억 해서 합의 6억 대출 받고 12억짜리 아파트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따져보면 이거 지금 5.5% 금리를 적용을 해도 6억 원 대출 받으면 한 달에 412만 원 내야 됩니다. 와, 아니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시길래? 아니 원금 이자가 4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이거 생활이 되나?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초창기에 좀 작게 내고요. 이후에 점점 키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초기의 부담을 얼마나 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문제인데, 일단 뭐 원금 균등으로 따져도 6억 원 대출을 받으면 5.5% 적용하면 251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후에 점점점 또 늘어날 수가 있죠. 원금 균등 상황은 쭉 원금이 일괄적으로 내는 그런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 부분이 조금 높다가 이후에 좀 낮아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이 대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같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대출 파일을 줄이느냐 문제지, 이게 뭐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출액 3억 대출 받으면 금리가 7%일 때 246만 원, 그리고 4억 받았을 때 291만 원인데 지금 5.5% 지금 이 대입을 해봐도 6억 원 정도 5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버리면 거의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거야. 빚상환 여력 떨어진 영끌 아파트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는 거 뭐 불을 보듯 뻔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급증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원금이자 갚을 능력이 3개월만 연체돼 보세요. 바로 은행에서 문자 날라와서 당신 집 경매로 넘깁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이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아파트, 지금 3월 거래량이 10,000건을 돌파한 이유가 토제, 해제 35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초단기 정말 짧은 기간에 10,000건을 돌파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유전인자 자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맹신입니다. 맹신. 한 달 반짝 뭔가 부동산 호재가 터지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대출 올라가고 금리 뭐 요지부동하고 뭐 영끌 아파트 뭐 지금 하방 압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0건 돌파하면 뭐 하냐고. 지금 5월 달에 1,159건밖에 안 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면 이제 거래가는 훅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동반 지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점의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아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서울 아파트보다는 30대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천 아파트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인천 아파트 취득률이 94% 더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왜? 인천 아파트가 싸거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도동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뭐 15%, 35%, 43%, 어떤 때는 뭐 53%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가도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인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회로 틈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맞다이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없어. 뭔가 정면 승부를 해보려 해도 이 현금 탄알이 없는데, 현금 탄알을 그냥 동원하려고 뭐 대출을 받아도 금리 부분이 요지부동인데, 지금 미국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디스에서 니들 신용등급 하향이야. 왜?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해. 5경 이상 됐으니까 니들 그냥 신용등급 깎아버려. 이러는데 개인 신용등급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국의 아파트 자산 시장이 그만큼 뭐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심리, 뭐 일말의 그 기대심리는 남아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받쳐주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어떤 이 하방 압력을 받는 아파트의 포인트를 딱 찝기 위해서는 늘 안정적 이 임대 환경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 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전세 같은 경우 좀 이 플랜 B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1순위 접수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2순위도 해볼만 해요. 이게 좀 럭키가 있으면 내가 2순위,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 하더라도 뭐 충분히 당첨될 수 있는 또 럭키 행운에 올 수가 있습니다. 5월 19일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울 매입형 이문 아이파크자이, 리버센 롯데캐슬 나오죠. 그리고 강남구에서 쭉 나오고 고덕강일지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쭉쭉 뭐 신축 아파트 포함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 매입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서울 리츠 3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기 전세 형태는 10년, 20년 거주하면서 또 이 보증금 상승분이 딱 상한선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2순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 뭔가 내가 딱 당첨이 될 수 있는 행운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서
내일 10시부터 5시니까요. 요거 신청 가능 여부 잘 확인하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한 그런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한 이 미국의 충격적인 어떤 사건, 미국까지도 지금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아마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는 어떻게 될까? 정말 이게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좀 가져가시면서 현금 축적 잘 하시고요. 무리하게 대출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는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잘만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 이 신용 등급 강등은 굉장한 어떤 뉴스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자본시장에 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는 한국의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면서 또 우회적인 어떤 기회는 노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플랜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